슈퍼우먼 대통령 제4화 신비한 열쇠. 작가 리얼스푼. 나는 눈을 떴다. 내 옆에 있던 그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저기요, 누구 없으세요? 난 사라진 그 남자를 찾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안개가 걷히면서 밝아지기 시작했다. 점점 눈이 부시긴 했지만 따스한 태양빛이 포근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계속 산뜻한 향기가 났다. 주변은 흰색 둘러싸인 밝은 공간이었다. 이곳이 밖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 산뜻한 향기는 계속 내 코를 맴돌고 있었다. 대체 어디서 이 향기는 나는 걸까? 어디서 이 향기가 나는지 궁금했다. 개코 본능을 숨기지 못한 나는 그 향기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내가 또 궁금한 것은 못 참지. 그런데 이렇게 꿈속이지? 난 혼자서 얘기하고 답하면서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때 바로 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그 남자였다. 어머! 당신은? 난 놀라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남자는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디자인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다. 아주 선명한 에메랄드 색깔에 빛나는 보석 알갱이들이 그 옷 주위를 둘러싸서 반짝이고 있었다. 저 보석 알갱이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에이 설마. 마침 그가 손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도 그 손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수놓은 화려한 문이 보였다. 그 문이 점점 다가와 내 앞에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라는 듯이 손질했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기 시작했다. 문이 열린 순간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 순간 나는 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 살려주세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듯 했는데 몸이 떨어지는 줄 알고 겁이 나 소리를 질렀다. 아! 난 눈을 떴다.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목이 메었다. 나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가볍게 날듯 잘 날고 있었다. 그 문 속으로 빠져들고는 다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참을 날다 보니 그 세계는 온통 보랏빛의 보석들이 가득했다. 계속 아무런 말도 없이 나를 이끄는 그 남자는 그저 내가 놀라는 모습이 신기한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물었다. 저기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대체 감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 남자는 미소만 짓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남자는 나를 안내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반짝이는 자수정 동굴과 같은 곳을 지났다. 그러고 나니 밝은 빛이 성광이 되어서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나는 이것이 태양과 같다고 생각했지만 태양처럼 뜨겁진 않았다. 그래서 신기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보았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 섬광은 내가 10살 때 보았던 그 섬광과도 동일했다. 그리고 섬광이 나에게 특이한 소리를 내면서 마치 뭐라고 말을 하는 듯 느껴졌다. 이게 무슨 소리지? 뭐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옆에서 그 남자는 그냥 흐뭇하게 웃으면서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 남자는 내 손에 금으로 된 열쇠를 하나 주었다. 그 열쇠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J2046. 이것 어디서 본 적 있는데 뭐지? 바로 그 메모였다. 그 번호의 문자는 갑자기 사라진 그 남자가 남겨놓은 메모 속 암호였다. 그 암호가 대체 무엇이고 무엇 뜻하는지 궁금했다. 저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난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었다. 난 이렇게 선명하고 강력한 꿈은 처음이었다. 그 꿈은 잠을 깨어도 마치 진짜 일어난 일처럼 선명했다. 난 다시 억지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기억이 점점 흐려져서 그 강렬했던 꿈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꿈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 일이 있은 지 한두 주가 지났다. 정말 내가 꾼 꿈이 맞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져 갔다. 그리고 그 꿈이 이젠 아음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갔다. 아침과 점심을 사이에 준비하고 먹으면서 정오 뉴스를 본다. 내가 늘 팬으로 생각하는 YTN 뉴스의 김동원 아나운서가 나온다. 10년을 넘게 꾸준하게 앵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분도 변함이 없다. 맞다. 그에게 변한 것이 있다. 점점 메인 뉴스의 앵커가 되는 승진을 한 것이다. 아무튼 늘 그렇듯이 담담하게 보도하는 그의 뉴스를 보면서 나는 나만의 라면 국밥을 먹는 중이다. 신라면에 계란 동동 2개와 우유 200ml 1개를 풀어서 끓이고 식은 밥 1공기를 넣는다. 거기에 왕고기 만두 2개를 전자레인지 돌려서 넣고 숟가락으로 으깬다. 그런 다음에 죽처럼 푹 끓여서 만들었다. 거의 2인분 흡입하는 중이다.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고소하고 담백한 그야말로 진국이다. 뜨거! 후루룩. 맛있다.
눈으로 보면 비주얼은 뭔가 비유하자면 누군가가 토한 것처럼 생겼는데 맛은 정말 좋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정말 맛있게 표현해주신 꿀꿀이죽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말이다. 뉴스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부정과 부패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한 듯했다.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범죄자들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까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대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더 많아서일 거야. 뉴스는 계속 흘러가고 나만의 라면국밥도 바닥에 보이기 시작한다. 어제와 오늘을 보면서 뭔가 큰일이 나지 않을 듯 세상은 늘 그대로였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힘있는 말에 나도 빨려 들어간 듯 집중했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대선을 위해 여당 및 야당의 후보 물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당과 야권의 후보 진영들이 다양한 경선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TV를 껐다. 과연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일까? 그런 주제보다도 어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는가? 란 질문으로 가상으로라도 한번 이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어떨까? 아직 너무 먼 이야기지만 마냥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그냥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소시민으로서 나는 다시 매일의 삶을 지속했다. 그리고 한동안 일하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혹시나 그 남자를 만날까봐 두리번거리면서 나는 다니는 행동과 함께 말이다. 걸어가면서 늘 듣던 좋아하는 노래 듣지 않고 그저 귀를 주변 소리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났다. 그날 나는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정리하다가 신비한 열쇠를 발견했던 것이다. 어? 이건 뭐지? 그 열쇠를 손에 들고 관찰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돋보기를 가져다가 확인했다. 열쇠에 글씨가 써 있었다. 그 열쇠에 적혀있는 글자는 숫자와 문자였다. 바로 J2046? 그 순간 나는 한 달 전에 꿨던 꿈이 기억이 선명히 나기 시작했다. 열쇠는 금빛을 내면서 보랏빛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 꿈에서 본 열쇠였는데 그때 본 보석과 같은 모양이었다. 난 사실 평소에 엉뚱한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늘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 누구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평생 모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능력을 뭔가 엄청난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마치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히어로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슈퍼맨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다. 마치 꿈속에서 마음먹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처럼 잠재일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동안 너무 즐겨본 SF 영화 덕분에 상상력이 엄청 키워져서 정말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쓰고 싶은 영화 시나리오의 일부일 뿐이었다. 바로 열쇠가 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키. 그냥 웃자. 하지만 이 신비한 열쇠는 정말 실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야 나올 만한 것 가능하다. 신비한 열쇠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꿈속에서 본 것과 너무 비슷해서 더욱더 이상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난 탐정이 된 것처럼 머리를 굴리고 돋보기를 들면서 단서를 찾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렇지만 평소처럼 크게 다른 행동을 하진 않았다.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 열쇠의 주인이 반드시 찾으러 올 것이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고 싶어졌다. 난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수업을 하러 갔다.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바로 그 남자를 만났던 그 가로수길에 접어들었다. 그 남자가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면서 걸었다. 그런데 뒤에서 나를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식은땀이 나면서 긴장도 되었다. 손에는 휴대폰을 꼭 잡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어? 난 놀라서 그대로 얼어버렸지만 그 남자는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정말 알 수가 없었다. 감쪽같이 사라진 지 한 달 만에 나타난 것이다. 나만 보이는 것인 다른 사람에게 이 남자가 보이는 것이 궁금했다. 이 남자의 모습은 꿈에서 본 것과 동일하게 화려했다. 한국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정확한 발음으로 인사했다. 난 너무 놀라서 일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남자가 누군지를 물어보고 싶었다. 또 내 주머니에 넣어둔 신비한 열쇠에 대해 내용도 물어보고 싶었다. 한참 머물거리다가 용기를 냈다. 나도 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기 이거 난 주머니에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려고 했다. 제5화의 계속.